안녕하세요. 놀꿈입니다. 국내 위탁 판매 마지막 무료 강의를 끝으로 위탁 판매 채널 시즌1 놀꿈 채널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채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앱링크 관련 한두 영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더 이상 해당 채널에서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마지막 무료 강의 다시 보기를 꼭 시청하셔서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강의나 실속 없는 강의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기 바라며, 영상 마지막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2 채널에 대한 소개와 무료 전자책 배포 안내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위탁 판매 무가공 대량 방식으로 현재 지금 월 매출 그래도 한 4, 5천 정도 찍고 월 매출 4, 5천이 뭐 물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월 억 단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제 나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만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또 뭐 엑셀을 잘해야 되고 컴퓨터를 잘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잘 할 줄 알고 이래야지만 가능한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엑셀 합계 수식 뭐 이 정도뿐이 몰라서 잘 할 줄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 물론 월 매출 4, 5천 정도 찍으려면 사업자도 여러 개 내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최단 시간에 빠르게 위탁 판매 방식으로 했을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는 저는 현재는까지는 국내 위탁 판매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내용은 이래요. 좀 많죠. 위탁 판매 제가 선택했던 이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종류와 전략, 그 다음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사업자 등록 하시는 방법이랑 절세, 세금 부분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실 때. 그 다음에 도매처 선택하고 상품 소싱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7개, 8개 마켓 운영 중인데요. 마켓별 운영 전략,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마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상품 등록, 그 다음에 품절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화, 제 나름 이제 엑셀 매크로를 만들고 자동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소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문 수집은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하고 있고, 송장 입력하는 것도 송장을 자동으로 다운받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 번에 취합을 해서 샵마인에다 한 번만 엑셀 파일을 집어넣으면 모든 송장이 다 전송 가능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CS 쉽게 좀 CS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그다음 지재권 문제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재권 문제, 그다음에 업무 루틴, 제가 업무 루틴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위탁 판매 선택 이유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뭐 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좀 드려. 전 예전에 이제 뭐 한 2010년도 중후반 때, 그때까지만 해도 좀 돈벌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이제 많이 벌 땐 몇 천만 원 정도씩도 벌고 있었고요. 다른 사업이었죠. 이 사업은 아니고 뭐 해외로 골프로 치도 나가고 맨날 뭐 백수처럼 놀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가지 못했고 직원들 급여라든지 세금 때문에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까먹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까지 체납되고 개인 빚들이 좀 쌓여서 한 10억 가까이 개인 빚을 지게 됐었고요. 그거를 이제 돈이 없는 상태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다가 온라인 사업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21년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공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닭등이라고 하죠. 무지성으로 그냥 상품 등록만 해놔도 몇백만 등록만 많이 해놓으면 잘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그 21년도에 제가 바로 시작은 못했고 공부하고 이것저것 좀 일이 있어서 시작은 2022년 3월 달에 모노클랜 파주 창업센터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팔자 프로그램으로 한 5개 사업자 운영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월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 달에 갚아 나가야 할 이자 원금이 몇백만 원인 상황이라서 2천만 원 매출 달성해봐야 뭐 20%라고 잡아도 400이잖아요. 거기서 이것저것 몇십 오너클랜 입주비랑 프로그램 비용 나가고 나면 뭐한 300 몇십만 원 정도 남는데, 한 달에 돈 300 벌어갖고는 일반 월급쟁이보다도 못한 거니까 그 돈 갖고는 택도 없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쉬면서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좀 알아보고 블로그, 유튜브, 카페도 그때 이제 시작을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길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자를 더 늘리고 이셀러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레이즈가 처음 딱 생겼어요. 그때는 오레이즈 아무도 안 하고 계실 때라 파주 센터에 있는 몇몇 사장님들 이제 오레이즈를 대량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한 6개월가량 오레이즈만 뭐 매출이 한 몇천만 원 정도 됐어요. 한 1억 가까이 막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팔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또 시장이 오래가지 못했죠. 오레이즈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오레이즈도 뭐 매출이 좀 빠지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잠깐 떴다 지는 그런 마켓만 가지고는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막 하다가 근데 이제 매출이 오레이즈가 죽고 나서 매출이 한 2천, 3천에서 머무르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고 300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돈이 아까웠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들었던 강의 내용, 강의에 대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강의는 아닌데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그 신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좀 없잖아요.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강의도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러다 보면 꼭 안 좋은 잘못된 저도 이제 300만 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엉뚱한 교육 들으면서 사람인데요. 제가 저 마디제에서도 펀딩 잠깐 했었어요. 펀딩 해갖고 한 뭐 몇백만 원뿐이 못 팔긴 했는데 어쨌든 펀딩도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펀딩할 당시에 이 사람이 보시면 1.6억 원 달성을 하면서 종료를 했었거든요. 펀딩을. 근데 뭐였냐면 해외 구매 대행이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인데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굉장해요. 내용이 막 보면 오 그럴싸한데 이거 진짜 뭐 되는 건가? 정말 이런 게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봤었거든요, 저도. 근데 보다가 검색을 해갖고 구글에서 이제 구글링 해갖고 열심히 찾았죠. 찾아갖고 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직 보안이 안 돼 있어서 그랬는지 영상이 다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영상이 별로 내용이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허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팔렸거든요. 달성 488명에 1억 6,300 이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평점 만족도가 1.7이죠. 이분 사기꾼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펀딩했다고 오픈 채팅방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돈 못 받고 소송 중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솔깃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비싼 강의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강의를 들으면 그로 인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도움이 되고 그런 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잘못해서 돈 날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300만 원짜리 그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 좀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다시 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셀러스로 사업자 10개 그걸로 해서 매출을 한 4천, 5천까지 매출을 늘렸습니다. 매출을 늘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 10대로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또 샌드박스 I라는 프로그램을 발견을 해서 컴퓨터 한 대로도 이셀러스 10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컴퓨터 한 대로 그렇게 마지막 세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뭐 물론 저처럼 컴퓨터 막 10대씩 하고 이런 거는 좀 오바고 지금 이제 제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시작을 하셔서 4천, 5천은 아니더라도 월 매출 한 1,000, 2천 정도는 누구나 다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쉽게 좀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 전자책이라든지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종류 좀 알아볼게요. 온라인 쇼핑몰 종류가 굉장히 좀 많죠. 보면 자사몰, IMF 같은 자사몰에다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에 내 상품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SNS를 이용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곳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입이나 제조를 통해서 몇몇 상품 잘 소싱을 잘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구매 대행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와 있는 정보들 자체가 구매 대행께 굉장히 많기도 하고 검색량 자체가 해외 구매 대행 쪽을 좀 많이 아시는데 국내 위탁 판매는 아직은 그래도 해외 구매 대행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규모가.
어찌됐든 해외 구매 대행 방식도 있고 국내 위탁 판매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쇼피처럼 이제 국내 상품을 해외에다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내 상점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 홈페이지를 갖다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를 해야지만 어쨌든 자사몰은 홍보가 되고 유입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위탁 판매는 플랫폼,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 입점을 해서 어떻게 잘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유입이 발생을 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굳이 왜 국내 위탁 판매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입이나 제조는 아시다시피 이제 잘 팔리면 좋지만 안 팔리면 리스크가 남게 되면 다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난 처음부터 몇 개 상품 소싱 내가 잘해서 사입이나 제조로 해갖고 대박을 낼 거야 라고 하시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해외 구매 대행도 위탁 판매예요. 어차피 1688이나 다른 곳에서 괜찮은 제품 싸고 괜찮아 보이는 상품들 뭐 대량으로든 개별 등록이든 국내 마켓에다 등록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주문을 넣어서 발주를 시켜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다시 발송이 나가는 형태죠. 해외 구매 대행 자체가. 근데 해외 구매 대행도 국내 위탁 판매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산이 늦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해외에서 배송이 오는 거라 배송 기간만 해도 보통 짧아도 2주, 3주 걸릴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다시 국내에서 배송이 돼서 고객한테 도착을 하고 그게 반품이나 이런 거 없이 정산이 완전 구매 확정까지 끝나서 나한테 정산이 되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한 2달치 금액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은 일단은 프로그램들이 초기 세팅할 때 세팅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용들이 좀 비싸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간단하고 쉬운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렵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 판매에서 매출이 동일하다라고 만약에 봤을 때 굳이 어렵고 복잡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국내 위탁 판매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비슷한 방식이고 모든 판매는 다 동일한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어쨌든 더 복잡할 거잖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고 환율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동일한 매출이라면 국내 위탁 판매가 더 훨씬 편하고 쉽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국내 위탁 판매를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볼까? 사입도 해볼까? 제조도 해볼까? 이것저것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하려고 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입 제조는 리스크가 많아서 또 돈 까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시작을 좀 못했고 해외 구매 대행은 굳이 국내 위탁 판매로 매출 더 내려면 사업자 더 늘리면 되는데 굳이 해외 구매 대행을 내가 지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워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국내 위탁 판매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공 쪽은 아니고 가공은 민구님이나 아니면 월티파이프님 쪽이 가공 쪽이고 원래 무가공 쪽 디지털 곰마드님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면 위탁 판매 쪽은 좀 이제 거의 뭐 얘기가 없고 쿠팡 그로스나 로켓 배송이나 아니면 뭐 사입 제조 이쪽으로 이제 좀 영상을 좀 틀으신 것 같아 방향을 좀 틀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위탁 판매 쪽은 거의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선은 대량 등록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하나씩 등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뭐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무료는 이제 오너클랜이 다 팔자 도메메 스피드고가 좀 유명하고 유료 프로그램은 뭐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셀러스나 플레이오토가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고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업자 한 4-5개 되고 쇼핑몰 한 5-6개 운영해서 한 30개 쇼핑몰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도 제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경험해보고 찾고 찾은 게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샵마인 이 조합이에요. 조합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일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라든지 자동화 부분을 생각하면 엠링크라고 제가 요새 세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엠링크라는 프로그램은 3개 조합보다 가격이 한 절반 가격뿐이 안 해서 10만 원 정도뿐이 안 하니까 그런데다 또 자동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엠링크로 이제 세팅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다팔자를 쓰냐 이셀러스를 쓰냐 이거보다는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알고 이거를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내 멋대로 플레이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료 프로그램 쓰다가 유료로 오면 유료 프로그램 썼으니까 무조건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료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이 잘 팔리진 않아요. 무료를 쓰나 유료를 쓰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플레이하면 안 팔리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다 팔잖아 스피드고는 그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한 거고, 결국에는 마지막 세팅은 유료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될 건데, 이왕이면 이미 제가 겪어온 내용들을 들어보고 설명을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우선 위탁 판매가 뭔지, 위탁 판매는 대부분 아시긴 할 건데, 오너클레인이라는 이 도매 사이트는, 이 도매 사이트들은 공급사가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네가, 이 오너클레인이라는 곳이 이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오너클레인이라는 곳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공급사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우리 같은 셀러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이 물건을 갖다가 다른 곳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띄어 중개 사이트입니다. 중개 사이트. 그래서 이런 오너클레인은 도매 중개 사이트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제 물건을 갖고 있는 곳들은 공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이런 실제 공급사들한테서 물건을 저희가 사서 재고를 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도매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품 정보들만 인터넷에 막 뿌려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공급사한테 물건을 구매를 해서 이쪽으로 발송해 주세요 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공급사들이 해당 고객한테 물건을 발송하는 시스템이죠. 이거를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건데, 판매의 내용은 대충 이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사,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 도매처, 이곳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우선 사업자 등록 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10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5개로 시작했다가 10개로 늘렸는데, 누누이 얘기 드리는데, 개별 등록이나 가공을 하실 거라면 사업자 하나로 이제 먼저 해보시고 하는 게 맞는데, 대량 등록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최소 사업자 5개는 일단 시작을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1개 갖고 난 다 팔자, 무료 프로그램으로 좀 해보다가 나중에 늘릴래 라고 하시면 거의 프로는 2, 3개월 안에 하다가 지쳐서 금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초반에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감을 느껴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대부분 다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일단 많이 내시고 물건을 바로 빨리 상품을 등록을 해서 다만 몇 개라도 주문이 들어오고 이 맛을 보셔야지 이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예전에는 집에서 사업자 여러 개 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자 1개뿐이 안 됩니다. 집 주소에 1개뿐이 안 되고, 예전에 저는 꼼수로 이제 비상주 사무실 6개월 짧은 걸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 기간 다 되면 그거를 다시 집으로 이전 방식으로 좀 꼼수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다 막혔어요. 일단 지금은 현재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사업자를 일단 내시든가, 집으로는 어차피 1개뿐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지인들, 친척들, 엄마 아빠 집이나 누나 집에다가 또 1개 1개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비상주 사무실을 써도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동일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또 엮여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비상주 사무실 쓰시는 게 낫다. 요즘은 비상주 사무실 저희 업무 제휴도 돼 있긴 한데, 싼 것들은 1년 계약하시면 한 달 기준 한 10,000원에서 10,000몇천 원 정도면 한 개 사업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세금 부분 때문에, 청년 창업 세액 공제나 아니면 중소기업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나 집에다 일단 1개 낼래 라고 하고 무조건 집에다 내시면 안 되고 좀 알아보고 내셔야 돼요. 왜냐면 청년 창업 자금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그 수도권 과밀 지역, 과밀 억제 지역 그쪽으로 또 사무실 주소가 그쪽으로 돼 있어야 되고, 해당 사업자가 처음이어야 돼요. 내 생애 첫 사업자여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청년에 해당되면 5년 동안 100% 면제고요. 청년이 아니다, 나이가 만 34세가 지났다, 그러면 50을 5년 동안 감면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1년에 한 4억 정도 매출 찍었을 때 수익이 한 7, 8천 되겠죠. 7, 8천 되는데 지출도 많단 말이죠. 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세무사 써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때만 제가 세무사를 쓰는데, 세무사한테 위임을 했을 때 좀 감면을 받고 뭐하고 해서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오거든요. 종소세가. 세무사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종합소득세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비용을 어쨌든 5년 동안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무조건 다 집에서 일단 하나 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도 좀 알아보시고 이것저것 조건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비상주 사무실은 지역을 아무데나 지정을 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들 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과밀억제 지역 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해서 사업자를 내시는 게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새는 사업자 등록하실 때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잖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냥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이것도 영상을 따로 찍긴 할 건데 사업자 등록하실 때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업 신규 사업자 등록이 따로 있어요. 되게 간편해요. 간단하게 돼 있고 근데 만약 일반 과세자 어차피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이력이 있거나 그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일반 사업자로 내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내세요. 일반 사업자로 내면 아시다시피 무조건 부가세가 10%고 간이 사업자는 금액에 따라서 1.5%인가 뭐 이 정도뿐이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창업하실 때는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셔라.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도매처 선택 그 다음에 상품 소싱 부분인데 도매처 선택은요 제가 아까 저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저는 오너클랩만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맨 처음부터 오너클랩만 썼던 건 아니에요. 도매매, 도매신, 도매아토즈, 도매창고, 셀리어스, 퍼넨 다 써봤습니다. 안 써본 건 아니에요. 다 써봤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 오너클랜 그냥 한 군데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오너클랜 상품이 좋거나 오너클랜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프로 따지면 도매매가 더 많죠. 근데 오너클랜이 요새 이제 추격해서 점점 따라잡고 있긴 한 추세인데 근데 그 공급사 질로 보면 도메이신이 좀 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너클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다중사업자를 운영을 하려면 사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품 DB가 많아야 되거든요. 상품 DB가 한 10만 개, 20만 개 갖고는 택도 없어요. 사업자 10개 운영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최소 몇십만 개 이상 되는 도매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이트가 뭐 도매매나 오너클랜 말고는 없더라고요. 도매매나 오너클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매매는 상품 DB 다운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보시면 오너클랜은 DB 다운로드라고 해서 DB 세트 만들기 여기에서 뭐 조건값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서 한 번에 최대 20만 개까지 DB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상품 DB를. 근데 도매매는 상품 DB를 다운받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상품 DB를 다운받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막 몇만 개씩 막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5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뿐이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처럼 DB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사람은 도매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도매매가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얘네 전용 프로그램이 핫플링인데 아니면 뭐 엔자 플러스라고 이건 핸드폰에서 하는 공짜인데 잠깐 써보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도매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오너클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저처럼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도매처를 한 군데를 일단 쓰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한 개 사업자는 도매매, 한 개 사업자는 도매신, 한 개 사업자는 오너클랜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서 작업을 해봤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지고 팔리는 매출은 별 차이 없어요. 매출이라도 막 껑충 확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로 유지를 하겠는데 매출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매매에 있는 거 오너클랜에도 있고요. 도매신에 있는 거 오너클랜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품 수 많은 도매처 한 군데 이용해서 상품 여러 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작업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너클랜 한 군데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별 운영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켓들은 11번가,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 톡스토어, 오레이즈, 토트 쇼핑, 멸치 쇼핑 뭐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마켓들일 텐데 멸치 쇼핑은 지금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쿠팡도 지금 현재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주기 제일 긴 애가 오레이즈거든요. 오레이즈가 한 3주 정도 돼요. 정산 주기가.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돼야지 되는 건 하긴 하지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배송 완료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돈 들어옵니다. 그래서 2, 3일 만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대부분 모든 마켓들이 길어야 2주 안에 다 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 일도 없고 물건값 그런 걱정을 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쇼핑몰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마켓별로 이제 수수료가 달라요. 우리 마켓에서 너 물건 팔아갖고 이득 봤으니까 수익에서 몇 프로 우리한테 내놔 이런 식인 거거든요 결국엔. 근데 이게 수익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품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마켓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옥션 G마켓 11번가 얘네들이 17%입니다.
카테고리별 최대 수수료는 13%인데 거기에다 이제 할인 적용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시키고 뭐하고 하면 프로 붙고 뭐 이렇게 다 합치면 결국엔 16점 몇 프로라서 최대 맥스 수수료는 한 17%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별 수수료라든지 마켓별로 상품 수가 최대 몇 개까지 등록이 가능한지 이런 거는 제 카페에서 마켓 수수료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마켓별로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다 나와 있고 이 내용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마켓에서 지금 현재 판매 순위를 매겨보면 현재는 토스쇼핑이 제일 1등. 근데 토스쇼핑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오레이즈와 좀 비슷한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마켓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아마 비슷한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1번가, 그 다음에 톡스토어, 그 다음에 옥션 G마켓 보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 및 마진 설정 부분인데 마진을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마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요 마진 설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15% 마진을 볼 건지 10% 마진을 볼 건지 마진 거의 없이 그냥 판매를 할 건지 이건 본인들이 정하시는 건데 대량 등록 방식은요 어쨌든 가격 싸움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일반 개별 등록이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마진은 싸게 한다고 매출이 확 늘지 않습니다. 물론 유료 배송인데 1,000원짜리 몇백 원짜리를 무료로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사람들이 또 주문 들어와요. 그걸 그렇게 역마진 나가면서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잘못 오등록되는 정도의 그런 가격이 아니라 그냥 원래 뭐 5,000원짜리인데 5,100원, 5,200원에 팔아. 그런다 그래서 주문이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확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마진은 못해도 15%에서 20%까지는 마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송비를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규 셀러분들은 이 배송비에 대한 마진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무료 배송으로 상품 등록을 할 거라서 상품 가격에다 이미 배송비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곱하기 마켓 수수료 곱하기 할인율 거기에다 곱하기 내 마진 이런 걸 다 하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배송비 3,000원짜리 제품이 얘를 1,000원짜리 상품이란 말이에요. 1,000원에 대한 마진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배송비 3,000원에 대한 마진도 15% 20%를 계산해서 배송비에다가 올리든 아니면 그 차액 부분을 상품 가격에다 더하시든 해서 마진을 배송비에 대한 마진도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산을 보통 받을 때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 살 때도 도매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물건 주문할 때도 배송비까지 본인들이 결제를 할 거란 말이죠. 1,000원짜리 제품이라 하더라도 3,000원 배송비면 4,000원. 내 돈이 4,000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 4,000원에 대한 마진을 확보를 해야지 1,000원에 대한 마진만 확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 등록을 할 때도 1,000원에 대한 마진을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유료 배송비를 3,000원으로 등록을 할 거면 난 20% 마진 볼 거다 그러면 3,600원으로 배송비를 올려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3,000원으로 하되 그 600원을 상품 가격 1,000원에다가 600원을 더해서 1,600원으로 상품을 올리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진 산정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고 수수료 기준으로 마진을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아까 마켓 수수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켓 수수료를 보면 이게 마켓별로 이제 수수료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전체 통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다 그 해당 마켓에서 다 캡처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시면 결국에는 얘를 이제 하나의 표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옥션은 2,000개, G마켓 2,000개, 11번가 최대 5,000개, 쿠팡은 최대 10,000개까지만 등록하고 스마트스토어 10,000개, 톡스토어는 등급에 따라서 오레이즈는 50,000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옥션 카테고리별로 다른데 카테고리에서 제일 비싼 게 여기서 보다 보면 13%가 제일 높아요. 낮은 것들은 9%도 있지만 이걸 일일이 또 이거 야 난 기저귀 상품 등록했으니까 7%에 맞춰서 상품 등록할 거야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카테고리 그냥 통으로 모든 카테고리 3%라고 보고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라고 보는데 13%가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노출이 2%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가격 비교 우리 네이버 최저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옥션 것도 있고 G마켓 것도 있고 11번 것도 있고 쿠팡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을 하는 거거든요. 쿠팡에 등록된 물건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게끔 옥션에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게끔 이걸 노출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노출 수수료가 대부분 다 2%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그 각 마켓의 카테고리별 수수료 말고 별도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최대 수수료가 13, 거기다 노출 수수료 2% 더하면 15%죠. 자,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지원 할인이라고 해서 마켓별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할인이 되면 사람들이 싼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할인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좋은데, 이 할인 적용을 할 때 마켓에서 1,000원을 싸게 해주면서 850원은 마켓에서 부담을 하고요. 50원만 판매자인 너가 부담해 하는 할인들이 있어요. 그런 할인들은 무조건 다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야 일단 좀이라도 더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는데 그게 1.5%입니다. 총 판매 금액,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1.5%라고 계산을 따지면 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5% 넘어요. 그래서 원래 옥션 지마켓 11번가는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높게 계산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더 높게,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고요, 5% 마진을 볼 것이냐, 아니면 50만 원어치만 팔고 10% 마진을 볼 것이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진을 차라리 좀 적게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막 토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매출이 없는 것보단 당연히 매출이 있는 게 나은 거니까. 그래서 마진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마진을 조금 적당한 선으로 가져가되 할인을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 산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 수수료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이에요. 마켓 수수료가 17%래요. 1.17이죠. 1.17로 해 700원으로 올려, 여기에 내 마진 한 20% 정도 마진 볼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에 대한 20% 곱하기 12,000원에 올려야 되죠. 그러면 더하면 13,700원이죠. 근데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보면 마켓에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검색하고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41% 할인, 원래 42,900원인데 41% 할인해서 24,900원이래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끔 한단 말이죠. 물론 뭐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결국에는 원래 이 가격인 거죠. 원래 24,9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데 42,900원에 팔던 걸 24,900원에 할인해서 판다라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인을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인 적용이 가능한 마켓은 무조건 할인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판매가 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은 적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적용을 하는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산법이 좀 달라져요. 수수료 자체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 마켓별로 할인 수수료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 적혀 있는데, 할인을 하기 전 금액에서 뛰어가는 애들이 있고요, 할인하고 나서 그 금액에서 마켓 수수료를 적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할인 후에 적용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정도만이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할인 전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인데 내가 할인해서 2만원에 판다라고 상품을 등록한다고 쳤을 때 수수료를, 얘네들은 4만원에서 수수료 17%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이 두 개 마켓은 2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해서 가격을 뻥튀기 해서 올리면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띄어가기 때문에 계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켓 할인 적용이 가능한 마켓들은 거의 다 균등하게 전에 10%씩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할인 마진, 마켓 수수료 17%, 계산하면 47%죠. 47%니까 그냥 1.47, 모노클랜에 등록돼 내가 가져오는 상품 가격에 곱하기 1.47 해서 상품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역마진 날 일도 없고, 물론 정확하게 딱 20% 마진이 떨어지진 않지만 최소 17 이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마진을 설정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 마진 20%를 볼 거다, 상품 가격에는 1.47을 곱해서 등록을 하시고요, 유료 배송으로 등록을 할 거다, 3,000원짜리로, 그러면 1,600원으로 배송비를 올려서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 산정을 하시면 절대 역마진이 나시거나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품 등록하실 때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시고 바로 상품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품 순환 등록하고 품질 관리 부분인데요. 대량 등록 방식은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격 비교 방식이 아닙니다.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상품들이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TV본가에서 검색했을 때, 어디든가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해당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제품이 상품 1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 그래도 판매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판매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까지 로직을 알려면 그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신경 쓰고 공부하고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이나 가격 비교 경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머리 아플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되는 방식은 상점은 놀지 않고 뭔가 일을 하는구나. 새로운 상점,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 이 두 가지가 마켓에서 저희 상품이 판매가 되는 원인과 이유입니다. 마켓들은 어떤 마켓이든 다 동일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자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밀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판매를 잘해서 자기네 수수료를 좀 줘야 지네도 먹고 살고 이득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판매를 잘 못해갖고 금방 망해갖고 폐업을 해버려. 그러면 마켓의 입장에서는 득될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신규 사업자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을 시켜줘요. 그 다음인데 신상품의 기준이 뭘까요? 정말 그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몇십만 개 되는 상품들 중에서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잘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상품 하나를 놓고 이 상품이 완전히 새 상품이냐 아니냐 데이터를 다 비교해서 이거는 전혀 다른 상품이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AI는 대부분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면 그냥 신규 상품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매일 하면 매일 할수록 좋고, 근데 대신에 이 상품 순환 주기와 수량을 좀 잘 조절하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요. 상품 최대 10,000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3일, 5일 만에 막 2,000개, 3,000개씩 상품을 갈아치워갖고 3일 전에 등록한 상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이렇게까지 순환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2개월, 3개월 전에 등록했던 상품이 아직도 내 상점 마켓에 있어.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를 순환은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주기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할 거면 총 상품 등록 가능한 개수의 10% 정도를 해주시는 게 맞고, 매일 주 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순환할 거다라고 하시면 상품 총 개수의 5% 정도를 순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20일에서 한 달 이내에는 모든 상품이 다 한 번씩 갈아치워지겠죠. 단 판매됐던 상품들은 놔두고 유지를 하면서 판매 안 된 상품들은 한 달 안에는 다 전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량 등록에서 판매가 되는 이유이자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상품이 무조건 갈아치워지잖아요. 그러면 품단종을 정말 열심히 잘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한 달 이내에 상품들은 다 갈리기 때문에 품단종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상품 순환 등록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품단종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지재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컴퓨터에서 답팔자 켜놓으면 무조건 품단종이 다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들도 있고, 내가 엑셀로 직접 품단종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래된 것들, 오너클랜에서 품절됐다라고 하는 상품들은 내가 등록했던 마켓에서 상품 삭제를 다시 해주는 과정, 이게 이제 품단종인데, 이 품단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이내, 20일 이내에 상품 모든 상품이 다 교체가 되는 과정이 생겨버리면 이게 굳이 크게 며칠 사이에 했냐 안 했냐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빈도수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문 들어왔는데 접수하려고 보니까 품절이야, 이런 건들도 몇 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넣었는데 품절 생기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 외에 주문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품절인 거, 이런 거는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대부분 이런 문제로 생기는 게 많아요. 뭐냐면 삼성 정품이야. 근데 올리지 말라 그래서 네이버에서. 근데 삼성 정품을 나는 이미 올렸네? 근데 벌써 한 몇 날 며칠이 지났어. 오너클랜에서는 이미 삼성 정품을 올리면 안 돼, 유통금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너클랜에서는 상품 유지가 돼버려서 이미 상품이 날아간 상태인데 나는 이전에 이미 상품을 등록해 놓은 상태였어. 얘를 삭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소명하라고 분명히 날라오겠죠. 이거는 이제 정품일 경우 그렇고, 정품이 아니라 만약 지재권은 문제가 있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오너클랜에서 며칠 만에 유통금지를 시키고 오너클랜에서는 삭제되고 없어진 상품이야. 근데 나는 품단종을 안 해갖고 이 상품을 그대로 계속 갖고 마켓에 올려놓고 그대로 있었네? 그럼 당연히 저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오든 뭐 아니면 뭐 어디에서 뭐 고소장이 날라오든 이런 식으로 뭐가 오겠죠. 그래서 품단종이라든지 상품 순환만 잘하면 이런 것도 거의 7, 80%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 셀러분들이 막 그 유튜브나 영상에서 많이 보여줘. 한두 시간만 일하고 월 1,000만, 이거에 다 혹해가지고 정말 야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은 막 조금 짧게 일하고 돈 쉽게 버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지금은 한두 시간만 일하고 월 4천, 5천을 찍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최소 몇 개월, 몇 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얘기 안 하고 싹 뚝 잘라버리고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어 라는 것만 강조를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혹해서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꼭
잘 알고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등록 순환의 중요성, 매일 순환이 가장 효과적이고 품절 관리, CS 방지를 위해서라도 품절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동화 기반 가공 전략, 그러니까 가공 부분인데, 제가 하는 건 무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가공이라고 해서 정말 진짜 아예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닭등의 시대는 끝났다고. 옛날처럼 그냥 몇백만 개, 그러니까 쿠팡이 무제한이었을 때, 21년도만 해도 무제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쿠팡에 60몇 세 그 정년퇴직하시고 오신 분이 그 오너클랜 상품 100만 개인가 200만 개 쿠팡에다가 다 등록을 해갖고 빠르게 해갖고 빨리 다 등록을 하셔갖고 한 달에 막 월 매출 1억씩 찍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품 등록해놓으면 알아서 팔리던 시절은 끝났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미 이 시장은. 그래서 고인물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다 고인물들이 판을 치죠. 상위에 있는 애들은 항상 상위에 있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위에 있던 사람이 상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졌어요. 근데 대량 등록은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도 판매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등록을 해요. 똑같은 가격, 똑같은 배송비로 등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팔리고 어떤 사람은 안 팔리고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자, 노출이 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상위 노출이 아니라 어떤 노출이든 간에 그 구매자한테 상품이 노출이 돼서 구매자가 클릭을 해서 상품 보고 다 들어오려면 뭔가를 봤으니까 들어올 거잖아요. 그 페이지에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제한된 공간 안에 공평하게 골고루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마켓 입장에서는. 물론 상점 점수라든지 등급이라든지 리뷰 점수 뭐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봤을 때의 얘기예요. 모든 점수가 다 동일한 사업자라고 봤을 때 똑같은 상품을 만약에 똑같이 등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 거를 노출을 시켜줘서 누구 걸 판매를 하게 해줄 거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자, 그러면 마켓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 보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너 이긴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랜덤으로 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랜덤의 그 확률에서 벗어나서 똑같은 상품이지만 남들 올리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서 내 거는 노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공인 겁니다. 근데 이 가공이 얼마만큼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개별 등록,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상품 몇 개 가지고 사입하거나 제조해서 개별 등록하시는 사람들은 상품 명부, 대표 이미지, 카테고리, 상세 페이지 다 뜯어고 사진 촬영부터 뭐 새로 만들고 다 하는 거고, 그 대량 등록 중에 가공하시는 민군이나 멀티파이프 등록처럼 이런 가공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상품 150개, 200개 가공해갖고 몇 달, 몇 년에 걸쳐갖고 만 개, 2만 개 등록하시는 이런 방식의 분들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가공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공을 한단 말이죠. 상품명은 최소한 네이버 검색했을 때 SEO에 맞는 상품명 골라내잖아요. 단어 골라내서 취합해서 섞어서 그렇게 해서 상품명 만들고, 대표 이미지도 다른 것들하고 약간 다르게 상세 페이지에서 잘라갖고 대표 이미지 만들기도 하고, 카테고리도 마이 카테고리 만들어서 매칭시켜갖고 작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그거 언제 하고 있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품명도 엑셀에서 그냥 자동으로 바꿉니다. 일단은 자 보면 엑셀 파일 합치기, 나누기, 이셀러스 양식 파일 나누기, 합치기, 폴더 확장자 변경하기,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풀토, 이거는 플레이오토 엑셀 양식에 대한 거고, 지금 이게 엠랭크로 이제 갈아타고 있는 중이라 지금 또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매크로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바꾸고 카테고리도 변경을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해요. 그리고 상품 가격도 제가 원하는 마진으로 바꾸고 뭐 이것저것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명은 이제 유료 배송비 무료로 할 거냐, 유료 몇천 원짜리로 할 거냐, 이것도 여기서 다 매크로에서 다 해주고, 카테고리 번호도 빈 게 있으면 빈 거를 뭘로 채워라,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상품명도 변경을 한 거예요. 이제 상품명 변경은 네이버 SEO에 맞게끔 변경하는 정도는 아니고, 단순 순서 바꾸기라든지 아니면 중복 단어 제거하고 뭐 키워드 하나 정도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상품명 변경이거든요. 판매가는 이제 제가 원하는 판매가를 바꿔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부분도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원산지 수정하고, 옵션 부분에서도 잘못된 옵션이 있으면 수정하고, 상세 설명에서 기본적으로 W 코드죠. 상품 코드하고 상품명 한 번 정도, 상세 페이지에 한 번 정도 더 입력을 해줘라,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어요. 상품군 코드 부분도 뭐 기타 코드로 기타 재화로 다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 매크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가공 아닌 가공이죠. 다른 개별 등록하시거나 멀티파이프나 미군님처럼 여러 가지 가공을 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딥하게 가공을 하진 않지만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저도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엑셀로 아까 1분도 안 걸렸잖아요. 1분도 안 걸려서 한 1000개 정도 뭐 가공을 하고요. 바꿔주고 다 바꿉니다. 제 입맛대로. 몇만 개를 해도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가공이 아니라 상품명 바꾸고 카테고리도 좀 어느 정도는 수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대표 이미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각도를 살짝 틀거나 뭐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가공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가공을 하되 한 땀 한 땀 하거나 민구님 멀티파이프님처럼 하루에 6시간 8시간 해갖고 100개 200개 고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가공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닭등의 시대는 끝났고 1단계는 최소한 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시장인데 이 1단계 가공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등록만큼 정말 딥하게 하느냐 아니면 대량 등록인데 하루에 막 100개 200개 하시는 민군 멀티파이프님처럼 그 정도의 가공이냐 아니면 저처럼 그냥 남들과 다르게만 하는 가공이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등록에서 판매가 되는 방식은 멀티파이프님이나 민구님처럼 가공을 하는 방식은요 일반 개별 등록에서 그러니까 상위 노출시켜서 1페이지 안에 들어오거나 그 방식하고 약간 비슷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딥하게까지 하지 않고 2페이지 3페이지 나와도 상관없다 변경을 해서 등록을 하고 대신 물량으로 많이 올려서 대량으로 밀고 가자 이 방식인 거고 저는 아예 가공은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순위는 상관이 없어요. 노출 나도 2페이지 안 나도 됩니다. 그래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노출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마켓에서 해주는 방식 다른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대량 등록 방식은 다르기만 하면 된다. 옆 사장님하고 내 거하고 올리는 게 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명도 옆 사장님하고 다르게만 카테고리도 옆 사장님하고 살짝 다르게만 물론 카테고리는 맞춰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미매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류 매칭하면 안 되니까 카테고리가 비어 있거나 안 맞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매 사이트에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도 그냥 뭐 많이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각도를 뭐 살짝 1도 2도 정도 살짝 돌린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해서 AI가 이 이미지가 이거랑 동일한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정도의 변환을 준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량 등록에서는 판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대량 가공 부분은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이 이미지 호스팅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 마지막에 제 거 유튜브 채널 설명드리면서 거기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문 수집이랑 송장 부분인데 주문 수집은 저는 샵마인 처음부터 샵마인 썼고 지금도 계속 샵마인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샵모아나 셀로로 갈아탔던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했다가 결국은 다시 샵마인으로 왔는데 일단 엑셀로 모든 게 내 입맛대로 되고 샵모아나 셀로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일단 정산 예정 금액이 안 맞아요. 그나마 정산 예정 금액이 가장 마켓하고 잘 맞는 게 샵마인 하시는 분들도 샵마인 굉장히 많이 써요. 샵마인으로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샵마인에서 주문 수집 모든 마켓 한 번에 다 주문에다가 입력만 해놓으면 모든 마켓에 자동으로 다 뿌릴 수가 있단 말이죠. 비용도 싸요. 2만 얼마뿐이 안 해. 한 달에 원래 2만 원 얼마뿐이 안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마켓별로 1번가 들어가서 주문 들어온 거 엑셀 다운받아갖고 그걸로 또 오너클랜 양식으로 바꿔갖고 주문 넣고 이거를 일일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주문 수집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프로그램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샵마인. 샵마인을 이용해서 주문 수집을 하면 간편하고 쉽고 송장도 간단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 주문은 샵마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엠링크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연치 않은 게 오너클랜이라는 그 사이트에 이 배너 광고에서 나왔던 업체예요. 배너 광고 지금은 없어지 안 하시는데 이 배너 광고에 등록됐었던 업체예요. 리셀러스 플레이오토 조합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안정적이고 괜찮은데 문제는 따로따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리셀러스도 관리하고 플레이오토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종 목표가 자동화였거든요. 자동화. 직원이 없어도 되는 자동화. 그때 당시까지는 직원을 써서 자동화를 한 거였고 직원이 없어도 되는 자동화가 제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프로그램 막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야 싸면서 좀 괜찮은 프로그램 없나?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눈에 띈 게 이제 엠링크였어요. 지금도 이거 수정해줘요 저거 수정해줘요 계속 수정하면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거의 최종 단계까지 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링크 주문도 자동으로 됩니다. 오너클랜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엠링크 프로그램 자체에서 시간을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모든 마켓에서 주문도 지가 알아서 다 가져와서 오너클랜이면 오너클랜, 도매매면 도매매, 도매시면 도매매신 알아서 자기가 주문까지 자동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송장도 스케줄에 시간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오너클랜 가서 송장 갖고 오고 도매신 가서 송장 갖고 오고 그걸 다시 또 마켓에 자동으로 뿌리고 이런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링크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송장이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은 당연히 제가 이 플레이오토 쓸 때 이제 사용을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요건데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환경 설정 엑셀에다가 오너클랜 아이디 비번 넣고 며칠치 거 갖고 오면 보름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다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을 하고 엑셀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엑셀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서 파일 하나만 띡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업자가 한 개이신 분은 이걸 굳이 쓸 일이 없죠. 그냥 차라리 오너클랜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냥 주문 배송조회에서 송장 다운로드 받는 게 훨씬 빠르죠. 저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10개니까 10번을 들어가야 돼요. 오너클랜 10개를 들어가서 10개를 다 이거 클릭해서 송장을 다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또 하나로 합치고 그걸 갖다 또 여기다 넣고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을 원래는 돈 주고 샀었어요. 돈 주고 크몽에다가 외주를 줬었습니다. 30 몇만 원 달라고 그래서 파주센터에 있는 사장님들 십시일반 해갖고 몇만 원 주고 1인당 몇만 원씩 해갖고 만들었죠. 만들었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오너클랜 들어갔는데 여기 팝업 뜨잖아요. 팝업 뜨면 그것 때문에 또 에러가 나서 안 되고 그럼 또 그거 수정해달라면 3만 원 달래. 또 뭐가 해서 안 된대. 뭐가 또 수정을 계속 3만 원씩 삥을 뜯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고 결국에는 지금은 제가 만든 걸로 저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엑셀 매크로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챗GPT 요즘에 AI 유행이잖아요. 네, 저도 GPT를 쓴 지가 좀 됐는데 GPT에서 대부분 다 만드는 거예요. 저는 GPT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줍니다.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GPT가 알아서 코드를 다 짜줘요. 엑셀 VBA든 아니면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든 다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걸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필요한 게 있으면 GPT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씁니다. 지금 저 프로그램이나 엑셀도 다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고 주문 수집 주문이 생기고 이런 거 저런 것만 이제 하다 보면 결국엔 CS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반품 취소 교환 요청 이런 CS가 발생을 할 건데 문제는 이 CS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주문 수집도 하루에 딱 한 번만 하거든요.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번만 하고 끝냅니다. 주문 수집 여러 번 안 해요. 송장도 저는 하루에 한 번만 넣습니다. 거의 저녁에 한 7시나 8시 사이에 한 번 넣고 만약에 저녁에 뭐 술 먹거나 약속 있거나 그래서 그 시간에 송장을 못 넣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한 4, 5시쯤에 빨리 넣고 다시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문 넣을 때 그때 송장 한 번 더 넣어줘요. 그렇게 해도 마켓 점수라든지 딜레이 부분에 있어서 CS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주문 수집해갖고 송장 넣고 뭐하고 하시는 분보다 저는 CS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문 수집을 자주 하고 송장도 자주 넣는데 CS도 많고 점수도 안 좋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루에 한 번만 한다. 그것처럼 CS도 저는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전화는 안 받아요. 무조건 안 받고요. 물론 예전에는 전화를 받으면 전화 받았던 게 대량 주문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전화를 다 일일이 응대를 했었죠. 근데 전화를 지금까지 받아본 결과 9%는 다 쓸데없는 전화예요. 배송 언제 돼요? 이거 뭐 했어요? 저거 뭐 했어요? 다 쓸데없는 전화입니다. 필요한 전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켓에서 오는 전화 11번가에서 이 상품 올리지 마세요. 총알이라든지 탄환 뭐 이런 거 성인용품 뭐 이런 것들 마켓에서 직접 전화 오는 전화들은 다 받고 그 외에는 고객들한테 오는 전화는 전화 안 받아요. 다 그냥 문자로 합니다. 문의하기에 남겨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전화나 문자 주셔도 밖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직원이 따로 있어서 직원이 확인 후에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직원이 확인 후에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 끝내요. 전부 다 그렇게 처리하고 끝냅니다. 샵마인에 가보면 문의하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 딱 정해놓고 9시에서 10시 사이 한다 그랬잖아요. 주문 수집 끝났죠. 10시에. 그러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CS 처리만 하는 겁니다. 고 문의 들어온 거 그것만 다 처리해요. 취소를 해줄 건 취소해주고 반품할 건 반품하고 교환할 건 교환하고. 자, 취소 반품 교환해서 시점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배송비를 누가 물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CS가 취소는 취소한 시점이
물건이 발송되기 전에 취소를 했냐, 물건이 발송된 다음에 취소를 했냐, 이것만 확실하게 가려주면 되는 거고, 반품이나 교환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명백하게 따져서 배송비를 누가 물 거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CS가 결국에는. 근데 이 CS 부분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취소 부분은 만약에 샵마인에서 취소가 들어왔어요. 그럼 해당 고객 주문권을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주문 발주를 이미 넣었을 거잖아요, 취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확인을 했는데 이미 송장이 나왔어. 그럼 그 송장 그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거부. 아니 송장이 안 나왔어. 근데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오너클랜에서 취소 요청을 하고 1대1 문의에 또 남깁니다. 고객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요, 아직 배송 안 나가면 취소 처리해 주세요. 1대1 문의 남겨놓고 나중에 1대1 답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답변들만 쭉 확인하면 그걸로 다 CS가 끝나는 거죠. 답변을 확인했는데 봤더니 어찌됐든 이미 발송이 나갔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객한테 취소를 해주고 문의를 남기면 안 돼요. 취소 요청은 오너클랜에서 먼저 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고객한테 취소 승인, 환불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반품 교환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너클랜에서 다 끝나면 그때 마켓에서 반품 완료, 교환 완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왔어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야겠죠. 제품에 하자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 제가 물든 공급사에서 물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냥 고객한테 네 반품 접수하세요 해서 반품 접수 받고 해당 건 고객 주문권 찾아서 교환 요청이나 반품 요청하고 1대1 문의에도 남겨주면 됩니다. 내용 남겨놓고 1대1 문의 답변만 확인하면 처리가 되겠죠. 이게 1대1 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게, 어딘가 엑셀에 저장을 해놓거나 내용을 입력만 해놓으면 엑셀을 일일이 다 또 뒤져보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요, 잘. 근데 오너클랜은 주문을 넣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것이고 송장을 다운받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뭐 충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든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들어왔을 때 1대1 문의를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대1 문의에 답변이 달린 게 있나 없나 보고 내가 남겼던 새 글에 답변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답변만 확인해서 아 이거 내가 반품 접수했던 거지? 확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반품이나 교환의 경우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 4일, 길면 일주일, 2주일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걸 까먹지 않고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하려면, CS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1대1 문의를 계속 남겨놓는 게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오너클랜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매체를 이용하시든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누구의 잘못이냐 그거였죠. 물건이 문제면 당연히 공급사. 근데 주문을 잘못했어, 제가 옵션을 잘못 넣었다든지 옵션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내 책임이야. 그러면 공급사한테도 책임을 물 수 없고 고객한테도 물 수 없고 당연히 제가 그 돈을 물 수밖에 없겠죠. 내 잘못도 아니고 공급사의 상품 문제도 아니야. 근데 고객이 진상이야 그냥.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근데 그게 상품 하자래. 그런 고객들 되게 많아요. 옷이나 신발 이런 거 팔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자기 원래 250 신으면 맞는 사람인데 이 250은 왜 사이즈가 이렇게 크냐 작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 판매를 해봤든 안 해봤든 우리도 옷을 입어보고 신발을 사보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이키에 가서 신발을 사도 모델마다 사이즈가 똑같은 250이면 A 모델, B 모델 사이즈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근데 이거를 우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걸 그냥 빗대어서 설명을 하든 이해를 시키면 돼요. 고객한테 잘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이건 상품 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왕복 배송비를 무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왕복 배송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리를 할 때 좀 중요한 게, 마켓에서 고객이 접수를 했을 때 환불금의 차감으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판매자한테 송금으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판매자 귀책으로 접수를 했느냐 구매자 귀책으로 접수를 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매자 귀책인 거는 지가 돈 물겠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접수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판매자 규칙으로 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통화를 해서 내용이 뭐냐, 그래 이건 네 잘못 같은데 네가 물어. 그래 이건 상품 문제네, 그럼 우리가 알아서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부분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엑셀이랑 1대1 문의를 잘 활용하셔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신고, 이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세금 신고를 하고,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는 말 그대로 상품 가격의 프로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커졌어도 제가 그냥 다 신고를 하고요. 종합소득세만 이제 세무사한테 따로 맡기는데, 이유는 부가세는 제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쌤.3 같은 어플 이용해서 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수세도 제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입력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 7천을 벌었잖아.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7천만 원의 이익을 봤는데 내가 쓴 게 카드 값이랑 뭐랑 이것저것 지출 증빙 가능한 자료가 다 했는데 한 2천, 3천 뿐이 안 돼. 그럼 한 5천에 대한 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5천도 없어요. 왜? 전 빚 갚았거든요. 근데 빚 갚은 거는 증빙이 안 됩니다. 증빙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7천을 벌었네. 그럼 7천이 그냥 그대로 제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7천만 원 빚 갚느라 다 나갔어도 7천이 그냥 오로지 다 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사를 써서 세무사들은 뭘 해주느냐,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환경이면 경비 처리, 그러니까 가라 경비 처리죠. 어떻게 보면 가라 경비 처리인데 가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 금액만큼은 최대한 그 세무사가 알아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라 입력이긴 한데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세무사가. 그거는 세무사한테 돈을 내서 100만 원씩 주더라도 세무사한테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고요. 부가세는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누가 해도. 부가세는 어떻게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세무사가 부가세를 줄여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가라로 끊지 않는다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 계산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 그거는 나중에라도 어찌됐든 언젠가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커요. 절대 그건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래서 부가세 부분은 그냥 내가 신고를 충분히 해도 된다. 그리고 부가세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사업자 5개, 10개면 일반 세무사에서 비용을 한 개 사업자 비용만 받고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당연히 그냥 셈이나 3.3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된다. 차익이 좀 날 수는 있거든요. 매입 매출이 100%안 맞으니까 차익이 날 수는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차익 때문에 세무사에서 조사를 나온다? 그럴 일 절대 없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걸로 태클 걸릴 일 없습니다. 아니 누락이 됐으면 몇 억을 누락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누락한 거 잘못 오입력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일부러 가라 계산서를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입 매출 자료 나는 그냥 받은 거 그대로 넣었을 뿐이고 내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어서 바쁘니까 그냥 받은 거 그냥 준 거 그대로 그냥 입력해서 넣었을 뿐이고 쌤에서 내일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100% 맞지는 않아서 차익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누락됐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세금만 좀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돌려받을 걸 나라에서 알아서 돌려주진 않죠. 어찌됐든 부가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 부가세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건의 10%가 부가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가 부가세예요. 매출은 말 그대로 내가 판 거죠. 11번가에서 얼마 팔리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얼마 팔리고 총 다 합쳐서 봤더니 한 5천 팔렸어요. 한 달에 5천 팔렸었는데 오노클랜에서 내가 물건 사서 보냈을 거 아니야? 오노클랜이든 뭐 여기저기 막 검색해서 다른 데서 샀든 이것저것 다 합쳐봤더니 3,500만 원을 매입을 했네. 물건을 샀네. 그러면 5천에서 3,500 빼면 1,500이죠. 1,500에 대한 10% 150만 원이 부가세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내가 쓴 금액들 중에 이건 물건 값이에요 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빙 자료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매입 자료에다 포함을 시켜서 넣어버리는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 마트에서 썼어요. 근데 마트에서 이게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마트에서 사서 내가 파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사온 건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조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매입 자료로 넣어서 해도 된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냥 이럴 수 있다라고만 참고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세무사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고 법 아니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재권은 말 그대로 뭐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 상품명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거 갖고 태클 걸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거예요. 이게 지재권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내가 갖다 판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처음 하시는 셀러분들이 그 상품 가지고 얼마나 팔렸다 한들 거의 팔리지도 않았겠지만 상품 삭제하면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99 이상은 다 끝납니다. 위탁 판매자로서 책임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고의성이 없고 상품이 판매된 게 없다 라고 하면 90% 이상은 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악랄하게 태클을 거는 법무법인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금 뜯으려고 그런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품단 순환을 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품단 좀 잘해서
상품이 엉뚱한 상품이 계속 쌓여있게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상품 치우고 분단 정 잘하고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지재권은 이제 원래 유창한 용어로 뭐 따지면 뭐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신지식 재산권을 포괄하는 의미다. 용어는 되게 그럴싸하게 뭐 용어는 많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 용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 법적으로 싸우고 뭐 따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지재권 문제가 뭐 11번가나 마켓에서 상품 등록해서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지재권 문제로 뭐 이메일이나 문자 종종 옵니다. 저도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마켓에서 오는 연락은 상품 삭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마켓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다라고 해서 이메일이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고소를 하겠다, 뭐 한다, 뭐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빨리 그때그때 발견했을 때 맨 첫 문자가 오거나 처음 이메일이 왔을 때 이 내용 고의성이 없었고 상품 삭제했고 판매된 적 없고 이 내용을 한번 전달만 하고 그 내용을 캡처해서 전달만 하고요.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응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알고 대처하셔도 앞으로는 거의 뭐 문제되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게 없습니다. 마켓에서 연락 오는 거 그때그때 잘 확인해서 빨리빨리 상품 삭제하시고 혹시라도 이메일이나 문자 와서 또는 뭐 전화로 가끔가다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품 이거 어디에서 받아갖고 파시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신데요? 물어보면 어디 총판이래요. 아 저희 오너클랜에서 상품 받아갖고 판매하는 위탁 판매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 거는 제가 알아서 상품 바로 내릴 건데 이거 오너클랜에다 얘기하셔야 다른 분들도 상품 등록 안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오너클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총괄 그쪽에서 알아서 오너클랜 전화해서 그 공급사한테 전화하고 난리쳐서 상품 내립니다. 그렇게 돼요. 순서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재권 부분도 크게 걱정하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 3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 없고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주에서 셀러들 1,500명 고소한 또라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도 셀러인데 그 사람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상품 사입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내용은 좀 복잡한데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지금 싸우는 중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뭐 1,500명이니까 그중에 지레 겁먹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해갖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아니면 벌금 맞으신 분들도 있고 법정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10몇 년, 20몇 년 가까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장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한 명이 1,500명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것도 꽤 됐어요. 벌써 23년도에 고소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 그냥 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배제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초보셀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려하시는 흔히 말하는 지재권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간단한 몇 가지만 내용만 인식하고 있으셔도 99% 문제 생길 일 없습니다. 업무 루틴 및 자동화 이게 뭔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이셀러스 플레이오토로 세팅을 하든 앱링크로 세팅을 하든 아니면 다팔자 스피드고로 세팅을 하든 뭘로 어떻게 세팅을 하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한 매일 직장이다 생각하고 9시에 딱 출근해서 9시에서 10시까지 주문 수집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CS하고 11시부터 이제 중간에 밥을 먹겠지만 11시부터 몇 시까지는 상품 등록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품단종하고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를 잡아놓고 루틴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루틴을 딱 정해서 그대로 해 나가시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이 일 자체가 단순 반복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엑셀을 자동화를 하든 저처럼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키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키든 아니면 전체적인 일을 루틴 자체를 딱 정해놓고 누가 와도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직원은 알바 한 3, 4시간짜리 알바를 써서 자동화를 시키든 업무 루틴을 좀 체계를 잡고 자동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으로 월 1,000만 원 이거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짧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려면 업무 루틴과 자동화는 필수적으로 꼭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송장 다운로드랑 통합 매크로 부분은 보여드렸고
총괄 파일 매크로는 실질적으로 뭐 요새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결국엔 토스 쇼핑 때문에 지금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스 쇼핑은 W 코드, 그러니까 상품 코드가 나오질 않아요. 주문 수집했을 때 앱링크로 등록한 상품들은 앱링크는 W 코드가 생성이 돼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자동으로 알아서 오너클랜에다 넣고 아니면 도메인에다 넣고 알아서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그 프로그램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되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단순 주문 수집 프로그램들은 W 코드를 못 갖고 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 상품 등록했던 그 W 코드랑 상품명이랑 그 다음에 그 마켓에 등록되면 마켓 상품 번호라는 게 또 따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따로 엑셀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W 코드는 안 나오지만 한마인에서 주문 수집을 했을 때 그 마켓의 상품 코드는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 코드랑 매칭을 시켜서 W 코드를 브이로그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매크로예요. 총괄 파일 매크로는 그것 때문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오레이즈가 W 코드가 안 돼서 오레이즈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도 응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토스로. 오레이즈는 이제 지금은 다 W 코드가 생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톡스토어 판매 중지 삭제는, 톡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삭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 중지까지만 돼요. 이거는 왜냐면 톡스토어에서 API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품을 판매 중지까지만 되고 삭제는 API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 삭제까지 안 돼요. 그래서 판매 중지에 있는 걸 삭제를 시켜야지만 새로운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수량 때문에. 그래서 톡스토어 판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원래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저희 스터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파이썬 코드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제 11번가 품절 거 자동으로 이제 삭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얘가 이제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인데요. 그다음에 뭐 아까 송장 다운, 동일 이미지 저런 거는 뭐 다른 거고, 토스 반려도 삭제하는 프로그램 따로 만들었던 게 있고, 톡스토어는 판매 중지권 삭제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아까 이미지 호스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깊게 가공을 하든 얕게 가공을 하든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대표 이미지를 이런 걸 안 쓰고, 원래는 이 상세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뭐 캡처를 해갖고 잘라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걸 자동화 하려면 이거는 일이 좀 커져요. 아무리 AI로 한다고 해도 일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나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원래 있던 이미지를 각도를 트는 거예요. 각도를 살짝 틀어서 다른 이미지로 보이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엑셀이랑 파이썬 프로그램 이용해 충분히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엑셀 주소를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들을 다 다운 받은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걔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살짝 틀어서 그 이미지를 변환해 갖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다시 그 엑셀에다 입력 가능한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이제 호스팅이에요.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건데, 이미지 호스팅 제공하는 게 11번가에서도 일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션 지마켓에서 ESM 사이트에서도 일부 제공을 하는데, 그 용량만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뒷받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라고 해서 서버 개념에 다른 걸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는 가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몇 개 정도, 한 몇만 개, 뭐 몇백 개, 몇천 개 정도만 나는 바꿔서 쓸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ESM에다가 그 해당 이미지 변경한 다음에 그 해당 이미지 변경된 이미지를 거기에다 넣고 쓰시면 돼요. 주소만 다시 가져와서 입력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서버 개념까지 가실 분들은 이제 이미지 목록, 이 엑셀 파일에다가 이제 이미지 목록 리스트를 쭉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작업을 해요. 이렇게 끝났대요. 작업 끝났대. 자,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 한 열 몇 개 되나? 19개 정도 되나 봐요. 이게 이제 원본 이미지예요. 이 원본 이미지를 지금 이 수정 이미지 얘로 이제 바꿔준 겁니다. 얘가 이렇게 바뀐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뀐 이미지는 이제 저기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확대는 잘 안 써요. 확대를 써도 솔직히 상품을 다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특이한 경우들을 빼고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확대를 하면 여기 그 이미지 자체가 상태가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확대를 하면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확대까지는 안 하고 저는 각도만 살짝 틀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미지들을 이제 이미지 호스팅 서버가 있으면 서버에다가 등록해 놓고 그 W 주소만 가져와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금방 이미지도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고요. 그래서 자동화는 그죠, 저것도 어쨌든 일종의 자동화죠. 저게 없었으면 일일이 저걸 한다고 생각해보면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지를 몇백만 개를 언제 바꾸고 있겠어요.
저 프로그램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한 300만 개, 400만 개 바꾸는데도 며칠이면 다 바꿔요. 띄엄띄엄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잠깐씩 해도 한 며칠이면 몇백만 개 다 그냥 수정하거든요. 뭐 엑셀까지 다 정리하는데, 저 프로그램들은 처음에부터 제가 만들어서 썼던 건 아니고 다 외주를 줬었어요. 크몽에서 외주를, 엑셀도 다 외주 줘서 만들 줄 몰랐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돈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제가 다 만들었죠. 다시 제가 제 입맛에 맞게 다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어찌됐든 지금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에요, 물론. 오늘 강의 이제 좀 1시간 반 넘게 했는데요. 오늘 강의의 결론은 결국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시간 월천, 월 500이든 뭐 얼마든 짧은 시간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 과정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성공은 없고 실행을 하셔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 판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 SNS 채널들도 조금씩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좀 더 방향성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해서 한번 키워드 보고, 그리고 또 그 AI를 이용한 뭐 코드 생성이라든지 엑셀 VBA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따로 또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좀 왕초보 분들, 저도 초보지만 저보다 더 왕초보 분들한테 좀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좀 해볼 생각이고, 뭐 이것저것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전자책이랑 지금 유튜브 원래 기본 채널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아직 25년도 걸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데 25년도 걸로 다 업데이트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유료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료 전자책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받아가시고요. 조금이라도 돈 안 들어갈 때 쓰시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글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필요한 글들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카페죠. 카페는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합축시켜서 다 넣어놓거든요. 공지만 보시면 돼요. 위탁 판매 무료 강의는 지금 링크 드렸던 오픈카톡방이고, 그 다음에 무료 전자책 요청은 여기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AI 이용한 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제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을 따로 하나 지금 만들어 갖고 운영 중이거든요. 이쪽으로 만약 저것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에도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 제휴 혜택으로는 이제 비상조 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마인오피스라고 거래한 지 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사장님들도 여기 거래하신 지 한 몇 년씩 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법인 회사고 좀 크고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소규모의 조그만 업체하고 잘못 계약을 하면 나중에 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엉뚱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무조건 여길 이용하셔라 뭐 이건 아니고요. 저 여기 이용하신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뭐 가끔 그냥 명절 때 선물 세트 하나 보내주는 정도 이 정도예요. 기왕이면 저도 여기에서 계약을 해갖고 쓰고 있고 오래되기도 했고, 저희 쪽에 혜택을 좀 많이 주고 계셔서 보시면 12개월 1,900원 플러스 추가, 그러니까 총 14개월에 13만 얼마니까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VAT 포함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계시니까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방 쪽 마인오피스가 이제 서울 경기 쪽만 위주의 사무실이고, 저쪽 지방은 취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방 쪽은 따로 여기 제가 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는 저도 거래를 해봤던 곳은 아니라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격대가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 지방 쪽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서울 경기 쪽은 여기를 굳이 할 일이 없겠죠. 마인이 훨씬 싸니까. 지방 쪽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토는 지금 현재도 적용되고 있으니까 플레이오토 혹시라도 쓰실 분들은 놀꿈 얘기하시면 50% 할인 혜택으로 5만 9천, 그러니까 10만 원, 9만 9천 원짜리 5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샵마인도 2개월은 무료 가능하십니다. 이게 샵마인 전화번호인데 번호 저장을 해 놓으시고 가입을 하실 거잖아요. 가입하신 본인 아이디를 뒤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세요. 샵마인 무료 신청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시면 2개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샵마인 2개월 무료 제공하는 곳이 저 말고 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뒤져보시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최대 한 아이디, 샵마인에서 개설한 아이디당 최대 4개월까지만 무료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한테서도 2개월 무료 혜택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2개월 받았어요. 제 것도 해갖고 2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4개월이 끝. 다른 데서 혹시 뭐 2개월 했고 이미 4개월을 받았어요? 제 걸로 요청을 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자기주독스 이거 하나뿐입니다. 오프라인도 잠깐 했었고요. 온라인도 했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렇다고 가격을 너무 싸게 할 수는 없고, 왜냐면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인당 뭐 20만 원 30만 원에 해갖고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자니 저는 비싼 강의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하지 말자. 그냥 자기주도 학습 이거 하나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하시는 방식이긴 한데 물어볼 곳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맡길 때. 그럴 때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서 한 70몇 분 정도 계시거든요. 물어볼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엑셀 매크로라든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또 제가 앞으로 또 계속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게 좀 솔직히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게 좀 비용 외주 줘서 썼던 거를 제가 이제 직접 스스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격에 그냥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결제 시는 20만 원이고 링크 결제 시는 25만 원인데,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좀 만들었어요. 새로 카페14에서 무료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스마트 스토어에다도 링크 만들었다가 크몽에도 링크 만들었다가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카페24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무이자 할부나 뭐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뭐 결제 시스템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서, 카페24하고 제휴가 되거나 아니면 그 토스 페이먼츠랑 계약했나? 걔네들이 해주는 거라서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거는 결제를 해보셔야지 합니다.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주도 학습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무 대행입니다. 만약에 구매 대행 하셔야 된다고 사업자는 많이 만들어 해봤는데 안 됐어. 안 되시는 분들 사업자 놀리지 마시고, 또 위탁 판매 본인이 해본다고 해봤는데 잘 안 돼. 시간이 없거나 나는 이거 막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난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런 부분들은 업무 대행을 맡겨주시면 됩니다. 맡겨주시면 사업자 5개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보통 한 17%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내용이 또 있어요. 컴퓨터는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주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도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업무 대행은 만약에 본인이 앱링크라든지 이셀러스라든지 본인이 세팅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 세팅 본인 세팅으로 하셔서 선택해서 3만 원 결제하시고 여기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나 세팅 할 줄 몰라, 세팅 해줘요 하시면 요것만 하시면 30만 원에 저희가 세팅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유튜브 본 채널에 보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채널에 보시면 동영상이 247개나 있어요. 유튜브를 이 채널 개설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긴 지 꽤 됐거든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이게 처음이에요. 첫 채널이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영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썸네일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초반 영상 보면 음성도 막 이상하고, 왜냐면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었고 모니터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부착하는 형태의 캠이랑 그 스피커 같이 달려 있는 그런 걸로 해갖고 찍고 막 이랬던 거라 음량도 별로 안 좋고 좀 허접한데, 어찌됐든 그때 다팔자 때부터 모든 기록을 여기에 제가 다 남겨놨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냈구나라는 거를 다 보실 수 있게끔 이셀러스 하는 내용 다 있고 플레이어드도 다 있고 다팔자도 다 있고 하루에 어떤 루틴으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몇 시간짜리 영상도 있습니다. 모든 설명을 다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들만으로도 보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게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링크에 어떤 영상을 봐야 되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전자책이다. 그래서 그 전자책을 아직은 25년도 업그레이드 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곧 유료로 다시 또 판매를 할 겁니다. 25년도 제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다시 판매를 할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무료 전자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무료 전자책 신청하셔서 받아갖고 내용 보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켓은 어디 뭐 가입해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여기 다 링크에도 다 있고요. 링크 따라서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다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저 책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멀티파이프님이나 민구님은 상품 순환 제가 알기로는 자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품 순환할 시점쯤 되면 벌써 한 몇 년 지나야지 상품 순환하실 건데. 하루에 200개 뭐 한 하루에 6시간 8시간 해 갖고 200개 가공한다고 치고요. 한 달 내내 빨간 날 빼고 한 달 내내 해 봐야 4,000개예요, 4,000개. 근데 마켓 한 개 사업자 한 7개 마켓 운영하면 총 필요한 상품 수량이 한 몇만 개 되잖아요. 10만 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다 채우려면 한 달에 4,000개씩 해 갖고 4만 개 채우려도 10달 1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사업자 하나가 아니라 사업자 여러 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품 순환할 시간이 되겠어요? 상품 순환할 때쯤 되면 한 5년 지나겠는데. 쿠팡 안 하는 이유는 뭐 예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정산도 정산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이 제일 크고 제 입장에서 지금 저는 솔직히 사업자 더 안 늘리고 위탁 판매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비전이 없거나 이 일이 싫거나 이 일을 안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요. 자본이. 예,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4, 5천이 저도 원래는 한 1억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까지는 대출 나오면 한 1억까지 팔지 뭐라고 생각하고 사업자 더 늘릴 생각도 하고 20개까지 원래 사업자 늘렸었어요. 얼마 전에 사업자 20개까지 늘렸다가 10개 그냥 없앴잖아요. 지금 10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매출이 늘어나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이 사업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 야 무자본이라고 그래갖고 돈 없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해보니까 팔면 팔리는 만큼 돈은 있어야 되고 돈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4천 팔아요? 그럼 그래도 한 2, 3천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천 대출이 거의 맥스더라고요. 그래서 1억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까지 나오면 1억까지 팔아볼까 했는데 그래서 4, 5천에서 그냥 스톱했습니다. 스톱하고 결국 팔자신은 있고 그냥 업무 대행하자. 그러면 업무 대행은 제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시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쿠팡 어찌됐든 정산도 정산인데 정산은 둘째치고 돈이 없고 정산이 길고 그다음에 CS 쿠팡은 판매자가 최하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판매자를 제일 하층으로 놓고 얘네는 취급하는 업체라 좀 어떻게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래서 쿠팡을 좀 안 하는 게 큽니다. 왕초보 분이시라면 솔직히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샵마인 조합이 가장 좋아요. 엠링크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엠링크가 이셀러스보다 프로그램 자체는 복잡해요. 이셀러스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좀 더 단순한 편이고 엠링크는 프로그램이 좀 더 복잡하고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그만큼 기능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왕초보이신 경우에 솔직히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셀러스도 어려울 거고 엠링크도 어려울 거예요. 다팔자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하는 게 유리하다보다는 뭘로 할 건지 그냥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무조건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엠링크 이미 이셀러스 세팅이 다 끝나서 나는 옮기기 싫다 하는 게 아니시면 저는 엠링크로 차라리 시작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왜냐면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샵마임 조합이면 2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달에 고정 비용이. 근데 이제 엠링크는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가격도 2분의 1이기도 하고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셀러스나 플레이오토로 하게 되면 이미지 호스팅 서버를 따로 본인이 서버 구축을 하시든가 아니면 호스팅 서버를 다달이 얼마씩 주고 쓰든가 아니면 ESM이나 이런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생각해보면 엠링크는 필요 없거든요. 엠링크 자체에서 프로그램에서 각도를 꺾어줘요. 엠링크 교육도 하고 카페나 거기에 영상도 있고 하는데요. 교육은 안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잘 못해요. 그리고 영상 자체 말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채널에 영상 따로 찍고 있잖아요. 엠링크 기본 설정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 과정까지는 지금 제가 영상 다 찍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줄러 사용하는 부분, 그 세팅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영상이 좀 남았는데 그 영상까지 다 찍고 나면 엠링크 영상도 거의 끝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찌됐든 정말 초보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하는 영상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조금 할 줄 아는 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영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왕초보 분이시라면 새로운 채널 제가 개설해서 영상을 근데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쨌든 왕초보 분들은 새로운 채널로 오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취급 안 하는 카테고리는 의료기기하고 건강식품 안 해요. 신규 셀러분들은 대량 등록하실 거면 의료기기랑 건강기능식품 하지 마세요.
교육받고 돈 나가고 뭐하고 그거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주문 수집을 하다 보면 판매되는 게 보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쪽도 판매가 되는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제품들이 딱 누가 봐도 아 이거 의료기기네, 아 이거는 건강식품이, 이게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매출 비율로 따지면요 얼마 안 돼요. 몇 프로도 안 돼요.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저는 그래서 사업자가 여러 개인데도 한 사업자만 의료기기 내고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 내고 다른 자에서 다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제 생기면 아 이쪽 사업자에 이거 있어요, 들이밀고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그게 예전까지는 통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까지 할 만큼 판매가 없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상품 등록 만 개도 안 되는 적게 등록하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높게 나오고, 위탁 판매하시는데 만약에 만 개도 안 되는 상품 갖고 그 정도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공을 더 디테일하게 한 거죠. 저처럼 살짝 다르게만 하는 가공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제 방식이 100% 무조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안정적이고 대신 이게 상품 매출을 확, 이건 없어요.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저는 고수하고 있고 설명드리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입니다. 시중 채널인 평일 채널은 총 5개의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일하는 평일에서는 기존 위탁 판매 대량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는 평일에서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AI의 평일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많은 AI 툴 사용과 자동화에 관련된 영상을 다루게 됩니다. 네 번째, 도전하는 평일에서는 자기개발, 부업, 실패 경험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Q&A 평일에서는 소통을 위한 질문 답변 영상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왕초보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게 쉽고 편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도 비싼 유료 강의와 넘쳐나는 거짓 정보들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보시기 바랍니다.